여러분, 모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매일 밤 우리가 뿌리는 살충제입니다. 숨이 가쁘고 기침이 멈추지 않고 머리가 지끈지끈. 혹시 그 증상 모기 때문이 아니라 살충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환자 중엔 모기 한 마리 잡겠다고 뿌린 스프레이 때문에 폐 기능이 망가진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40년 한의사로서 환자들께 알려드려 실제로 효과를 본 한방 모기 퇴치법 7가지와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 그리고 믿었던 상식의 진실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소금 한 줌으로 모기를 쫓고 토마토 하나로 기운을 정화하며 물주머니 하나로 집안의 사기를 막는 법까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번 여름 살충제 없이도 우리 집과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입니다. 모기가 잘 드는 집, 기운이 막힌 집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모기가 많지? 창문도 닫고 방충망도 잘했는데 밤만 되면 윙하고 어디선가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집을 기운이 막히고 탁한 기운이 고여 있는 집이라고 봅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피가 잘 안 돌고 기가 막히면 병이 생기고 외부에 나쁜 기운이 침입하죠. 모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잘 통하는 집은 모기가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공기순환이 좋고 밝고 습기가 없는 공간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집의 기운부터 열어주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해주시고 가구 사이사이에 고인 먼지와 습기를 없애주세요.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면 모기도 덜 옵니다. 기운이 뚫려야 건강도 지키고 모기와 같은 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살충제는 몸에 담독을 쌓이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두 번 쓰는 건 괜찮잖아요. 모기한테 물리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살충제는 담배처럼 서서히 독을 쌓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에 쌓이는 해로운 찌꺼기, 이를 담이나 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담독이 폐에 들어가면 기침이 나고 간에 쌓이면 피로가 오고 머리로 올라가면 두통이 생깁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어르신 중엔 매일 모기향 켜고 자다가 숨이 가빠져 병원에 실려오신 분도 계셨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해독하는 간의 기능은 떨어지기 때문에 살충제의 독성은 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 살충제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서서히 조용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모기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제가 한의사로서 검증한 몸에도 좋고 모기도 쫓는 한방 퇴치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은 세 번째 비법. 모기에게는 독, 사람에겐 약이 되는 향기 이야기입니다. 모기에게는 독, 사람에겐 약이 되는 향기 이야기.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특정한 향기입니다. 근데 그 향기, 우리에겐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약향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향기로 질병을 예방해 왔습니다. 이걸 향기요법 또는 향기치료라고 하죠. 모기 퇴치에 특히 좋은 한약재 3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애엽, 창출, 백출입니다. 먼저 애엽, 우리가 잘 아는 쑥이에요. 따뜻한 성질로 기를 순환시키고 해충을 멀리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창출과 백출은 습한 기운을 말리고 소화기와 비위를 보호해 줍니다. 그 향은 모기에게는 공격적인 냄새, 사람에겐 건강을 살리는 냄새죠. 이 한약재들을 모아 작은 향랑을 만들어 보세요. 방법도 간단합니다. 건조한 애엽, 창출, 백출을 망사 주머니나 거즈에 넣어서 침실, 거실, 현관에 걸어두세요. 불 피울 필요도 없습니다. 향만으로도 모기가 접근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권해드린 78세 박 여사님은 모기향 피우는 대신 향랑만 달았는데
기침도 줄고 모기도 안 보인다며 올 여름이 훨씬 편안하다고 하셨어요. 한방에서 말하죠. 기운 있는 향기는 사기를 몰아낸다. 살충제 대신 몸을 이롭게 하고 모기를 쫓는 향기, 이제 여러분 댁에도 하나 걸어보시죠. 토마토와 양파, 자연이 준 모기 방어제. 토마토 하나로 모기를 쫓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게다가 우리 몸에도 이롭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식품, 토마토와 양파는 한방에서도 해독의 명약으로 꼽힙니다. 먼저 토마토. 한의학에서는 토마토를 청열생진, 즉 열을 식히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음식으로 봅니다. 여름철 더위로 생기는 가슴 답답함, 갈증, 피로감에 아주 좋죠. 그리고 토마토 속 토마틴이라는 성분. 모기에게는 치명적인 냄새입니다. 하지만 생토마토를 잘라 방 안에 두면 하루 이틀 후 곰팡이가 생기거나 초파리가 꼬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생토마토를 으깨서 거즈나 탈지면에 묻힌 후 머리맡, 창가, 발치에 하루 단위로 두는 것입니다. 짧게 쓰고 바로 교체하면 모기는 쫓고 위생도 지킬 수 있습니다. 또는 토마토즙을 손목, 발목에 바르는 방법도 좋아요.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인데 전혀 접근하지 못합니다. 이런 관리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바질, 라벤더, 유칼립투스 같은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 보세요.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향기들입니다. 게다가 냄새도 은은해서 기분까지 좋아져요. 다음은 양파입니다. 한방에서 양파는 기를 소통시키는 식품으로 봅니다. 특히 양파 껍질에는 모기가 싫어하는 강한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천연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요리할 때 나오는 양파 껍질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은 다음 그늘에 잘 말려서 망에 담아 현관, 창가, 화장실에 걸어두세요. 은은한 향이 모기에게는 독, 사람에겐 기 순환을 돕는 향기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자연 방어제를 함께 활용하면 우리 집은 모기가 기피하는 공간이 되고 몸은 더 맑고 건강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기가 드나드는 숨은 틈새 기운이 새는 구멍입니다. 이상하죠? 창문도 닫았고 방충망도 멀쩡한데 도대체 모기는 어디서 들어오는 걸까? 제가 진료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하소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집에 가서 보면 손톱만 한 틈새, 방충망에 생긴 바늘구멍, 창틀 배수구 같은 사각지대가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기는 1mm만한 틈이 있어도 들어옵니다. 특히 어르신 댁은 오래된 창틀이 많아서 문틈, 창틀 아래 배수구, 방충망 미세 구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해요. 밤에 손전등을 켜서 방충망 뒤에서 비춰보세요. 빛이 새어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모기의 침입로입니다. 작은 구멍은 투명한 방충망 테이프나 패치로 막아주고 구멍이 크다면 과감하게 방충망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틀 배수구, 여기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빗물이 빠지는 작은 구멍인데 모기는 그 길을 통해 들어옵니다. 여기엔 작은 망을 씌워 주시거나 천에 굵은 소금을 싸서 넣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금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기운을 정화하는 작용도 하니까요. 한의학에서는 기는 막히지 않아야 하고 나쁜 기운은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걸 풍수에서는 기문관살이라고도 하죠. 집안의 기가 새는 곳을 꼼꼼히 막아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 아래틈, 화장실 환기구, 에어컨 배관 구멍 주변도 꼭 점검해 주세요. 기운이 막히면 사람이 병들고 기운이 세면 모기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집안의 기문부터 닫아주세요. 굵은 소금, 모기가 숨을 곳을 없애는 한방 처방. 모기는 물 한 방울만 있어도 알을 낳습니다. 특히 화장실, 부엌, 세면대처럼 습기가 많은 곳은 모기에게는 천국이죠. 한의학에서는 이런 습한 환경을 병의 씨앗, 즉 습사가 머무는 곳으로 봅니다. 이럴 땐 습기를 말리고 사기를 정화하는
한방 처방이 필요합니다. 바로 굵은 소금입니다. 굵은 소금은 한방에서도 음습한 기운을 흡수하고 공간을 정화하는 약재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한약방이나 절에도 항상 소금 단지를 놓아두곤 했죠. 활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장실 배수구, 싱크대, 세면대 구멍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뿌려주세요. 습기를 빨아들이고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소금은 살균력도 좋아서 곰팡이와 냄새까지 함께 잡아줍니다. 주의할 점은 딱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새 소금으로 교체해 주세요. 너무 오래 두면 흡습력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지난 소금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활용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째, 조격 소금으로 쓰세요. 미지근한 물에 한 줌 풀고 발 담그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립니다. 둘째, 식초와 섞어 배수구 청소용으로. 거품이 나면서 냄새 제거, 모기 알 박멸 효과까지. 셋째, 현관 구석이나 화장실 모서리에 뿌려두기. 풍수적으로도 사기를 막는 정화작용이 있습니다. 넷째, 화분흙 위에 소량 살짝 뿌려두기. 초파리나 곰팡이 예방에도 좋습니다. 단, 식물에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소금 하나로 모기 차단, 공간 정화, 건강관리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굵은 소금 한 줌, 이번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방차 모기를 쫓는 몸속 면역 방패. 자, 여기까지는 모기를 집 밖에서 막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속도 정화해줘야 더 완벽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한의학에서는 기어즉병 기운이 약해지면 병이 생긴다고 봅니다. 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이 맑고 흐름이 원활한 사람에게는 모기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모기 많은 여름철 특별히 추천하는 한방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쑥차 기운을 따뜻하게 하고 습기를 날려줍니다. 두 번째, 매실차 몸 안에 독소를 빼고 피로를 덜어줍니다. 세 번째, 감초 생강차 면역력을 높이고 가려움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두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하게 우려 마실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전 따뜻하게 한 잔 드시면 몸속 습기와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모기에 잘 물리지 않는 체질로 바뀌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70대 권 여사님께 추천드린 방법인데요. 선생님, 여름마다 알레르기처럼 가렵고 부풀었는데 한방차 마신 후엔 모기에 물려도 별 반응이 없어요. 하시며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밖은 방충망, 안은 한방차. 이렇게 안팎으로 기운을 정리하면 모기 걱정은 절반으로 줄고 건강은 2배로 좋아집니다. 물주머니 하나로 빛 기운과 모기를 동시에 막는다. 혹시 시장이나 야외에서 천장에 물주머니 매달린 거 본 적 있으세요? 처음엔 미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빛 반사 효과입니다. 투명한 비닐봉지에 물을 넣으면 햇빛이나 조명빛이 여러 방향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반사광은 모기 눈에는 불쾌한 빛으로 느껴져서 접근하지 못하고 도망칩니다. 둘째, 물속에 비친 자신 모습입니다. 모기가 물주머니에 다가가면 자신 모습이 확대되어 보이는데 이걸 자신을 잡아먹는 천적으로 착각하고 도망간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의학과 풍수에서는 빛은 양기의 흐름, 맑은 기운은 탁한 길을 막는다고 봅니다. 집안에 물주머니를 걸면 양기의 흐름이 밝게 열리면서 모기 같은 음사의 기운이 차단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물주머니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해요. 투명 비닐봉지에 깨끗한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무게 때문에 떨어질 수 있으니 반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설치 장소는 창문 근처, 현관문 위, 조명이나 선풍기 주변이 좋습니다. 특히 베란다에 빨래 넣을 때
물주머니 하나만 걸어두면 모기 걱정 없습니다. 단 너무 높이 달면 떨어질 수 있으니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 주세요. 물주머니는 보통 한 달 정도 사용 가능하지만 물이 탁해지거나 비닐이 늘어나면 교체해 주세요. 이 방법을 쓰신 71세 김 여사님은 거실에 물주머니 하나 달았을 뿐인데 모기가 싹 사라졌다며 온 동네에 추천하고 계십니다. 과학도 한방도 인정한 물주머니 하나. 이 여름 단돈 0원으로 모기를 막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말끔히 가라앉히는 한방 응급처치법. 아무리 철통 방어를 해도 가끔은 모기에게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긁고 또 긁고 시원하긴 한데 결국 상처만 남는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한방 응급처치 4가지 비법입니다. 첫째, 비누 거품으로 중화하기. 모기침에는 히루딘이라는 가려움 유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건 산성입니다. 비누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비누 거품을 발라 30초 후 씻어내면 가려움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세탁 비누가 가장 효과 좋습니다. 둘째, 따뜻한 찜질로 10분해 하기. 히루딘은 50도 이상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따뜻한 물수건을 30초에서 1분 올려두거나 헤어드라이어 따뜻한 바람을 10초간 쐬어주세요. 단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손등으로 온도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얼음찜질로 신경 마비시키기. 가려움은 신경 자극입니다. 차가운 얼음으로 감각을 잠시 마비시키면 긁고 싶은 충동이 사라집니다. 얼음은 수건에 싸서 사용하세요. 넷째, 식초로 자연 소독하기. 식초의 산성 성분이 모기침의 독성을 중화시켜줍니다. 화장솜에 식초를 묻혀서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살짝 따끔할 수 있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긁지 않는 것. 어르신들은 피부 회복이 느려서 작은 상처도 오래 가거나 덧날 수 있습니다. 77세 최 여사님은 전에는 긁고 또 긁어서 피가 나고 덧났는데 이제는 비누 하나만 있으면 걱정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바로 비누, 수건, 얼음, 식초 이 4가지를 욕실에 한 세트로 준비해 두세요. 모기에 물려도 당황하지 않고 깨끗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 포인트 하루 루틴 정리.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하루에 실천할 수 있는 모기 퇴치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침, 창문 활짝 열고 환기하기. 향낭 점검하고 향이 약해졌다면 교체. 쑥차나 매실차 따뜻하게 한 잔. 낮, 집 안 구석구석 점검 틈새, 배수구 확인. 일주일 지난 소금 교체, 새 소금 뿌리기. 저녁, 물주머니 상태 확인 후 교체. 토마토 거즈나 양파 껍질 정리. 자기 전, 비누, 수건, 얼음, 식초 응급 키트 체크. 한방차 한 잔으로 하루 마무리. 이렇게 하면 몸도 맑아지고 집도 깨끗해지고 무엇보다 모기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 잘못된 모기 상식 팩트 체크.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피가 달아서 모기가 잘 꼬여.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피보다는 체온, 땀, 냄새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운동 후 땀이 나거나 체온이 높은 사람, 향수나 로션의 특정 성분도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땀을 자주 닦고 옷은 밝은 색으로 입으시고 향이 강한 제품보다는 무향 제품을 쓰시는 게 모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팩트만 알아도 모기 퇴치 효율은 훨씬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모기 퇴치 천연 비법 7단계와 응급처치 꿀팁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살충제 하나 없이 토마토 1개, 소금 1줌, 향기 하나만으로도 건강하게 모기를 몰아낼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셨나요? 제가 40년 한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몸 안의 균형 그리고 집 안의 기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몸도 집도 맑게 만들어주는 작지만 강력한 자연의 지혜입니다. 자, 지금 당장 무엇을 하셔야 하냐고요? 첫째, 지금 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둘째, 구독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건강 비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구독할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눌러두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도 모기도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이번 여름 여러분 댁에도 모기 없는 평화로운 밤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